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의 김선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어떠셨어요? 오늘도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아시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도, 왜 우리나라만 그리스의 형제국가처럼 주가가 못 갈까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잘 갔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왔지만은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는 지수들이 많았어요. 나라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참 도움 못 줍니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시원하게 욕을 하고 싶지만 이런 나쁜,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외인들, 기관들이 서로 막 오전 일찍이 매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외인들이 기관들이 679억을 매수 전환 시켜버렸어요. 종가로 679억 원치를 매수를 합니다. 기관들이요. 기관들이 679억 원치를 코스닥을 샀어요. 기관들이요. 자,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1,200억 원치를 삽니다. 외인들은 3,000억 이상 매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개인이 최근에 계속 사요. 코스피는요. 외인이 떠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중에 첫 번째이기도 한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뭘 말씀드릴 거냐면 60%의 세계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업종 타임서클을 오랜만에 한번 그려서 또다시 향후 전망, 시장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탁상공론 종목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상공론이 뭡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종목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시장 얘기를 먼저 잠깐 좀 드려보는데 기관들이 오늘 특히 저는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좀 심하지 않았나. 한번 내다 꽂고 2%까지 빠졌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오늘 분봉을 볼게요. 자,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우리 회원들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꽂아 누르더라고요. 69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의 코스닥이요. 690까지 내려갔어요? 자세히 보자면, 거래량을 보자면요, 후드려 팼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거래량이 여기 쪽에, 왼쪽에 떨어질 때 보시면 굉장히 조금 두껍게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조금 정리가 됐는지, 그다음부터는 좀 얇아집니다. 얇아져요. 후룩 팔고서 착착착착착 다시 좀 물량을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오늘 시장에 코스닥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온 그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코스닥에서 금액으로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산성 LNS가 여러분 27%가 올랐습니다. 이런 맙소사. 산성 LNS가 27%? 자, 여러분 산성 LNS 차트 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산성 LNS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 LNS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총이 얼마인가요? 1조 3천억짜리인데 27%가 올라버렸어요. 와, 근데 사실 어제 시장에서 15.8% 빠졌거든요. 불안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단순히 말아 올려줍니다. 몇 때문에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잡혀주는 거죠. 기관들이 그래서 오늘 화끈하게 이 종목을 어떻게 해요? 잡아줍니다. 네. 얼마나요? 단위로 따지면 33억 원치. 외인들도 14억 원치 이상을 매수해줘요. 얼마 안 된다고요? 많이 산 거예요, 여러분. 수량으로 보자면 기간이 36,000주, 외인이 15,000주입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산 게 금액으로 뭘까요? 딱 눌러보니까 메디포스트가 오늘
상한가가 아니죠. 절반 정도 올라왔어요. 절반 정도 오르면 14% 오른 겁니다, 이제. 아직 저도 적응이 안 돼요. 14% 올랐는데요. 반 올랐어요. 오마이갓입니다, 그렇죠? 자, 기관들이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줍니다. 33억 원치. 훑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산 종목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파라다이스를 샀어요. 파라다이스를 오늘 기관들이 33억 원치 이상. 이제 다 내려왔다. 메르스 효과 없어. 중국인들도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카지노 쪽에 중국 쪽에서 제한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은 잠깐 줄었지만 다시 늘 거니까. 그렇죠? 그런 포인트에 맞춰지는 것 같고요. CJ ENM도 기간 수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도 오늘 기간 수급이 연달아 계속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요, 최근에 차트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이게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오르는데, 여기 잠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상승 패턴이죠. 자, 그리고 오늘장의, 한국토지신탁의 수급상을 보자면, 단주로 해서 수량을 보자면은, 보세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연이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틀 동안 뭐 매도가 살짝 나가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 수량 보세요. 외인들 수량까지 해서 다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죠? TV 화면에. 네, 잘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 투신 보험 중심, 그리고 연기금도 살벌하게 매수가 들어오죠.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은요, 좀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 부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메르스까지 포함해서 지뢰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라갈 건덕지를 찾기가 힘든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당연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 오늘 코스닥이 쏟아져 내려왔지만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판단하고서 잽싸게 물량들을 탁탁 잡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견인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아까 보셨던 종목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은 개별주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아직은 코스닥은 특히나 개별주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업종군, 뭐 IT나 이런 쪽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고요. 개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에 따른 베팅을 하셔야 되고 뭐 메디포스트나 삼성 LNS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역시나 시장의 중심으로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에서 봤을 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 진료하시면 안 돼요. 귀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다른 업종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시장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 60%의 세계에서 살아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칠판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60%입니다. 말이 60%죠? 이게 거의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이게 12%에서 너무 뛰었어요. 이게 15로 가다가 10년 만에 3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지금 급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좀 20으로 갔다 가면 조금 나았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이 변동폭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변동폭이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재밌게도요. 왜요? 불안하니까. 자, 어제 시장에서 딱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어제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하루 만에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원상복귀 됐어요. 하루 만에 원상복귀 됐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죠. 제가 한 6월 말까지는요, 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개인들의 심리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보니까 바로 적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을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좀 판단이 좀 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한가가 이제 30%가 돼버리니까 올라가다가 15%의 벽을 만난 다음에 또 올라서 20%까지 가다가 얘가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저앉더라고요. 15%였으면 얘가 상한가에 잠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저앉고서 막 12%대 끝나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변동성 자체가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 갔으면 다음날 또 올랐겠죠. 네, 하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이게 정상 가격이고 정상 포인트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가격 조정이 되고 맞아지면서 주가가 안정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겪어보니까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말씀드려보자면 테마주들은 어떻게 해요? 절로 빠져버리겠죠? 그렇죠? 없어진다고요. 테마주들은요. 사요나라. 왜?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하겠냐고요. 메르스 관련 테마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실래요? 그냥 점상 랠리 보여주다가 그냥 이렇게 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더 무서워서 개인들은 잘 안 덤빈다고요. 자, 지금 현재 보자면은 6월입니다. 6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6월 중순까지는 여러분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7월부터는 보통 코스피에서의 실적 포인트가 나오고 8월은 코스닥이 실적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은, 정말 제가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돈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거 사야 돼요? 2분기 실적주를 요걸 매수해야죠. 어디 테마주를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은 3690이라 말씀드리죠? 테마주가 3690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6월 중순이 넘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테마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슬슬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적주로 가야죠. 실적주로 가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적이 2분기 때 잘 나오는 거 판단하고서 주가 많이 오르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죠. 현금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종목 가져가시던가 이런 방안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미 테마주들은 다 죽었어요. 죽어서 60% 살아남기에 첫 번째 여러분들 드릴 과제는 우선적으로 뭐다? 실적주부터 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실적주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업종이랑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실적주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실적주를 사셔야 되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뭐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 고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또 저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 가지고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2분기 실적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걸로 고르셔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고요.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 현 시장에서 그리스와 그쵸? 미국하고 USA랄까요? 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메르스에서부터 이건 곧 없어지겠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흔들려도 실적주는 바로 올라가거든요. 바로 올라가는 게
곧 6월 거의 마지막 주부터 또다시 시장에서 뉴스 기사로 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는 종목들 막 상한가를 가기도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미리미리 선점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선점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뭐 방송 종목을 주식 챔피언에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방송에서 이제 권하기 좀 양호한 종목과 그리고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꾸준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약간 방송용식으로 해서 많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회원들하고는 종목이 완벽하게 다르게 운영을 하긴 하지만 방송 중에 드리는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제는 실적주.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를 반드시 찾아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실적주를, 일본의 실적주를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과연 여러분들 뭘 하셔야지 60%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60%의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심리를 많이 좀 흔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선, 시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 자체도요, 뭐 외인이던, 기관이던, 개인이던 간에 그 누가 주체가 될지 아직 몰라요. 지금 상황은 약간 혼돈의 시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도 뭐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기관들이 막 팔아도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외인이 많이 사도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제가 두 번째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한 6월까지는요. 수급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이 좋건 말건 간에 그 종목은 본연의 가치가 실적이 좋다면 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가지고서는 절대 당분간은 믿지 말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지금 현재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특히 외인들이 매도세를 많이 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 매수해주고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뭐 기관의 외인을 많이 사서 코스닥이 오르지 않았냐? 네, 그렇긴 하지만 종목을 까고 본다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는 약간은 지금보다 네. 혼돈의 시기다. 혼돈의 시기가 뭐죠? 카오스라 그러죠? 지금 약간 좀 카오스 같아. 카오스 시기. 그래서 수급을 믿지 마라. 딱 2주만.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수급을 믿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을 믿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뭐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냥 두 개면 답니다. 간단한 시장이에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많이 흔들리게 될 경우엔 사람들이 종목에 대한 그 불안감도 있지만 먼저 어디부터 쏠리냐면요. 대외 악재에 더 신경을 곤두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그리스랑 그다음에 미국하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사실 대외 악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시선 자체가 그쪽으로 쏠려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요 정도 빠졌어요. 좀 민감해진다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내일 시장에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뭐 다 같이 오르겠지만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걸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거 신경 써도요.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실적주 보시고 실적주 가운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2분기 서프라이즈 나오는 걸로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세 번째 역시나 이 포인트. 네. 절대적으로 대외 악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종목을 막 순간 정리하거나 다시 순간 매수하시는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손가락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이제 여러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우스예요. 마우스 여기 가요. 마우스요. 아시죠? 마우스 아시죠? 마우스? 왼클릭, 좌클릭, 우클릭이에요. 손톱을 좀 그려볼까요? 쪼리 같나요, 이거 약간? 어쨌든 간에.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아시죠, 요거? 요거 좀 가만두세요, 이것 좀. 오늘 저 회원들이 하는 종목 2개가 날아갔어요. 그 2개가 메인인데, 포트 비중이 제일 커요. 2개가 그냥 꽉 차 있어요. 2개가 다 날아갔거든요? 오늘 뭐 10%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오르니까 저한테 연락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중에 제발 손가락 좀 가만 놔두라고.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제가. 당장 뛰어가서 손가락 입으로 깨물어버릴 거라고. 앙이겠죠? 세게는 안 하겠대. 이거 좀 지키세요. 요거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손가락 클릭 중독이에요. 핸드폰을 들면 엄지 중독이죠. 컴퓨터 앞에서는 이거 뭐 검진가요?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고요. 손가락 중독이라고요. 요거 2개가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맞죠? 주식에서는요. 이거 2개로 끝납니다. 이걸로 누르세요? 이걸로 누르세요? 아니에요. 이거 2개로 끝나요. 네. 보통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제 타이틀이 뭐예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인생 종목이잖아요. 앞으로 이걸로 10년 할 거예요. 매년 인생 종목을 최소한 하나 이상은 안겨드릴 겁니다. 인생 종목이라면 몇 배? 3배에서 5배는 가야 됩니다. 최초 매수가에서. 이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손가락을 지켜라 합니다. 주식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손가락만 지켜주세요. 라는 거. 네.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요게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요것만 지키세요, 요것만. 요것만 지키시라고요. 요것만 지키세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지 마세요. 정말 종목이 좋다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고 이걸로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찾으십시오. 아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장에서 60% 살아나면 60%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으로는 실적주다. 핵심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셨죠? 네. 보시고요. 자, 다음 2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업종 타임서클이라고 제가 가끔 그리는 게 있죠. 업종 타임서클. 요걸 제가 거의 처음에 몇 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안 했는데요. 강연회장 가면은 뭐 한 2번 똑같은 데 가면 한 번은 합니다. 한 번 하는 건데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과거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종목의 차트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 저는 그건 안 믿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이제 대공황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고서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의 그 시장 예측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주식시장 예측을,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니까 좀 문제긴 한데, 외인들은 돈 잘 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기죠. 왜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경험들을 똑같이 반복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선 이렇게 항상 4개를 그리죠 제가. 그래서 여기가 3, 6, 9, 요 12는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테마주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이제 저랑 같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3, 6, 9, 12는 테마가 가장 많이 붐을 이루는 시기다라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잖아요. 1차적인 기본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우연찮게도 메르스가 또 터졌어요. 여기서 6월 달에 골 때린다고 이거 아주. 그렇죠? 5월 말부터 근처에. 근데 이제 이때 뭐가 될까요? 테마. 어떤 테마가 붐을 일죠? 중국 테마의 중추절 붐을 일죠? 네. 중추절이 붐을 인다고요. 중추절 하면 또 뭐가 갈 거예요? 메르스 반대 종목들이 가요. 메르스 때문에 떨어졌던 종목들이 간다고요. 메르스 관련돼서 떨어졌던 종목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화장품, 카지노, 미래미래 선점하는 겁니다. 선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곁들이면은 2분기 실적 여기 나오죠? 2분기 실적 여기 나오죠?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겸한 종목이면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천천히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까지 좋대. 그러면 종목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쉽게 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중추절이 껴있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껴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세력들은 매수를 해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 여행주들도 그렇고, 화장품들도 그렇고요. 나올 거예요. 그림 자체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요때쯤에서 반도체 얘기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좀 늦었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가 얘기가 돌면서 요때 이제 IT 그 반도체에서 원익 IPS 같은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약간 늦긴 했지만. 그래서 테마가 또 나오는데 다음 테마는 뭐가 될 것인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9월 이후에는 연장이 돼. 9월 12월이 되면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소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메르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돌 겁니다. 아, 하반기엔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하반기 소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다. 소비 관련주들이 어떤 게 더 올라가요? 백화점 이런 게 다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쪽이 먼저 튑니다. 튈 수밖에 없어요. 롯데하이마트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메르스 영향이긴 해요. 그렇지만 바닥이라는 거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밀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는 것들은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더 사시는 게 필요해요. 더 사시는 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문자를 좀 주시면은 많이 도움을 드리고 공개 방송 제가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0시 공개 방송이에요. 릴레이 공개 방송이 있는데 꼭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추절 이슈가 끝나고 나면서 소비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주시장은 굉장히 밝다. 대신에 악재거리를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는 있지만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는 단기적인 흐름이고 그리스도 지금은 완전 바닥을 쳤어요. 디폴트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빠지긴 하겠지만은 반대로 줄 것 같아요. 그리스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뭔가 미국도 그렇고 해결이 나오고 있다고요.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시장은 12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스 문제도 잠잠해질 거니까 한동안은.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선 재미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비 대신에 개별주 위주로 좀 많이 보십시오.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을 말씀드려요.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은요, 후퇴입니다, 후퇴.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은. 제조업은요, 제가 예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 뭐예요? 잃어버린 10년 나올 겁니다.
10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살 거예요? 중국 제조업 살 거예요? 쉽잖아요.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 안 사죠. 중국 제조업 주식 사겠죠. 답이잖아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자동차를 그렇게 제가 뭐라고 했던 겁니다. 팔아치우라고. 네. 이거지 옛날부터. 작년 말부터 현대차를 그렇게 팔아치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은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어떤 회사들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거 2개를 중국에서 회사를 먹었습니다. 제주반도체 1000억 3자 배증 유상증자 중국에서.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제주반도체 주가를 보자면 환장해요.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어제 30% 올랐어요. 이게 최근에 제주반도체 주가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레드로. 오늘 점상 갔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갔어요? 뉴스 기사가 볼게요. 470만 주 잠겼는데 저기 한 400억이 넘어요. 보세요. 중국 기업의 피인수 됐다. 많죠? 네, 서울경제 걸 눌러서 보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야, 수닝그룹의 피인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칠판으로 가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자체가요. 중국에 지금 팔려고 있단 말이에요. 팔려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어요. 중국 기업으로 다.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다. 기술 유출 뭐 이런 거 다 팔려 나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장외 시장에서도요. 중국 기업에 팔려 나가는 장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요. 프리미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도 오 땡큐 쉐쉐 네,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양꼬치엔 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양꼬치엔 뭐 있습니다. 네. 배우가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국 기업 쪽으로 이게 다 팔려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제조업을 중국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작은 종목들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삼키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 뭐 만들었다, 뭐, 그거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죠?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우리나라가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종목을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개별주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실적이 겸비하고 이런 걸로 항상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게 동그라미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별주 업종 타임서클에서 실적을 겸비한 것에서 36912에 항상 테마 조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다? 소비다. 소비주들 외에는 안 된다. 조금 이제 이쪽으로 보실 분들은. 근데 필수적으로 소비주가 깔고 가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대형 제조업은 안 된다. 대형주의 시장은 좀 힘들 것이다. 그리스와 미국이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바지끄덩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탁상공론 종목 분석의 한계입니다. 탁상공론이 여러분 뭐예요?
탁상공론이 뭡니까?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막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쵸? 개인들이든 뉴스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들만 보고서 이래 합니다.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바꾸자.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진짜 뛰고 다니는 사람들은 받아온 그 내용을 고치라는 걸 봤을 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죠, 속으로.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탁상 공론식의 종목 분석, 종목 선택은 한계가 있는 시장이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발로 뛰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현 시장에서 이제 뒤통수 더 치고 맞아요. 여러분들. 기업 방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당해요, 뒤에서. 왜? 세력들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세력들이 종목 보면서, 이거나 할까, 이러면서 올리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세력들 기업 방문 살벌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기업 방문 다니고요.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냥 단순히 종목을 선택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발로 뛴다고요. 발로 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요거 두 개만 잘 지키시고 발로 뛰면 돼요. 근데 이제 안 받아주죠, 사람들이 기업 방문을,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래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증권사에 전부 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시죠? 증권사 담당 직원이 있죠? 자기 계좌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있죠?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전화해서 EPB 나 어디 회사 가고 싶은데 기업 방문 좀 잡아주소. 당신이랑 가고 싶소. 내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잡아주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증권사 바꾸세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수수료를 받아 먹고 그걸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증권사 직원이란 사람들은. 틀렸나요, 제가? 맞잖아요. 가서 전화해서 어디 가고 싶은데 조금 기업 방문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몇 사람 같이 가겠다. 그럼 증권사 직원들이 흔쾌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해서 잡아주고 하면은 정말 베스트 직원입니다. 가서 증권사 지금 분석도 해주고 같이 물어볼 것도 물어봐주고 대신에 회원 대신에 자기 고객 대신에 얼마나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해준다고요. 웬만하면 해준다고요. 그런데 보통의 증권사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맡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열심히 맡겼잖아요. 보면은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들 돈을 맡기면 이 증권사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의 돈은 뭐냐면요, 고객의 돈은 수수료예요. 수수료. 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들어온 돈. 100만 원, 50만 원씩 적금 넣어서 들어온 돈. 또 어떤 돈도 있습니까? 대출. 어떤 돈도 있나요? 퇴직금. 네? 보험금. 여기저기 모여서 피땀 흘려 모은 돈. 정말 간혹가다 공짜로 생긴 돈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수수료로 생각한다고요. 증권사 직원들은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종목을 한 번 사면은 보통 6개월가량은요 안 팔아요.
회원들이 지겨워 미칠 것 같다. 그러다 안 팔아요. 왜요? 인생 종목이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버텨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증권사 직원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탁상 공론 따윈 집어치우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기업법인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그런 증권사 직원한테 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주식을 많이 이제 상담들 하십니다. 저도 물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정말 제 의견일 뿐이라고 항상 말씀을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은 HTS나 그다음에 그 다트 같은 경우 전자공시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고 회사를 갔을 때 회사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구나. 알죠, 뭔지? 아니구나. 있어요. 딱 가면은 회사를 딱 가잖아요.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공장 가동률이 재무제표상에 나왔던 것들이랑은 좀 달라요. 딱 봤는데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건성건성.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분위기 자체가 이거 영 아닌 것 같아요. 회사 대표를 만날 경우도 있는데 회사 임원들의 마인드 자체도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딱 갔을 때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고 그렇죠? 음료라든가 서비스가 나오고 회사 중소기업들은 뭐 임원들급이 나와서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과장급이 많은데 나와서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주고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봐야 하는 거지 HTS와 다트만 가지고서 확인을 해서 뒤적뒤적거려서 찾아내서 보기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느낌이란 게 있어요. 육감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보면은 재무제표상으로 안 나오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에 딱 갔는데 이건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럽니다. 이거 뭔가요? 이게 출시할 제품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이거 뭐죠? 그럼 설명해 줍니다. 네. 맞잖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제품이 향후 성장성이 있는 제품이면 야, 수시로 그 회사 과장 명함 받겠죠?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물어보면은 왔던 사람이라면 전화 잘 받아줘요. 설명 잘 해줍니다. 그리고 왜 주식 담당자들 전화 받는 사람 있죠? 전화 받는 사람들이 왜 잘 안 가르쳐주죠? 문제가 되니까. 전화상으로 막 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가면은요, 미처 얘기해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면 좀 다르잖아요. 뭐 공개하면 안 될까 가르쳐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가셔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기업 방문한 주식을 종목을 살 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죠. 종목 선택을 감히 어떻게 컴퓨터 앞에 혼자 딸랑 앉아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증권사 직원이 이거 찾아보니까 좋아. 네. 그래. 그래서 회원들 비중 50% 빡 실을 수 있어요? 미친 거죠, 그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갔어요. 좋아. 잘 샀어요. 플러스 10% 됐어요. 팔아치우죠. 매도 사인 내죠. 왜? 요까지는 알겠는데 여긴 모르니까. 여긴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왜요? 탁상 공론이죠.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다? 전화해가지고 한번 그런 거 가능하냐고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아셨죠? 물어보세요. 또 하나 탁상공론의 한계. 한계 뭐냐면, 사실, HTS가 좋은 회사들은 뭐 이게 한 5년치 이상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4년치까지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트 들어가서 보더라도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디 전화해요?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걸 문제냐면, 보통 코스닥의 상패 여건 기준 중에 5년 영업이익 적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도 갑자기 뭐 회사가 부채랑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게 회사 분위기에서 나오는데, 회사 직원들 만나보면요, 월급 잘 나오세요? 물어보면 돼요. 월급 잘 나오시나요? 그러면은 회사 직원들은 사실 기분 나쁘고 월급 안 나오면요, 얘기를 잘 못하는, 잘 안 나온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월급 많이 받으세요? 그냥 그래요. 표정 보면 알아요, 다. 그래서 빵꾸 나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상패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뻥카. 가봐야 되는 거야, 가봐야. 재무제표상으로는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PER 아무리 분석하고 PBR 아무리 분석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셨을 때 그 회사 그 땅 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가서 부동산 물어보셔야 돼요. 저 건물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거든요. 부동산 옆에 있는 데들은. 그런 거 보고서 분석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 인생 종목 찾아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데 앞에서 PBR, PER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다만 그 회사의 10%밖에 못 보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50% 이상만 보면은 이 회사는 몰빵할 수가 있거든요. 10%밖에 못 봅니다. 컴퓨터 앞에서는. 절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탁상 공론하면서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인생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걸고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고 또 하나 더 시장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진 시장이 된 거예요.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지금 현 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60%입니다. 여러분 까딱 하나 잘못 가면 하한가 두 방이면은 마이너스 약 50%가 됩니다.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한가 두 방이면 1억 투자했는데 5천 된 거예요. 2억 투자했는데 1억 된 거고요. 그리고 신용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절대 더 쓰시면 안 되는 게 신용입니다. 신용을 쓰기도 어려워졌지만 신용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썼다 하면은 골로 간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시장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에 한번 베팅을 걸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서울경제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